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유형 32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무엇이 나와 있어요? 4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근데 4차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기엔 조금 그래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선생님 몇 개만 그려줄 거예요. 4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모양을 섞어 놓은 것처럼 생기거나 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이 딱 봐도 왜 이렇게 되지? 싶잖아요. 선생님도 왜 이렇게 되지? 싶어요. 근데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돼요. 무엇을 알아두기만 하면 됐나? 4차 함수는 W 혹은 2차 함수랑 똑같거나 혹은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합쳐놓은 느낌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프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그리고 위에 거 문제를 풀게요. 왜 알고만 있어야 돼요? 쌤, 왜 3차 함수보다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애초에 고1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4차 방정식, 4차 함수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x 세제곱의 개수도 없고 x 개수도 없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잖아요. 그쵸? 얘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t로 치환해서 할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4차 방정식다운 4차 방정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꼭 하나 추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쓰는 게 마치 무엇처럼 생겼냐면 거울처럼 생겼어요. 얘랑 개수의 절대값이 같고 얘랑 개수의 절대값이 같고 여기에 홀로 한 명이 있어. 그럼 얘 어떻게 하고 싶어요?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로 묶고 얘랑 얘는 이 친구의 제곱 빼기 2 곱셈 공식에서 배웠었죠. 이거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혹은 뭐 얘는 뭐 이렇게 푸는 거고 혹은 뭘 집어넣어서 여기에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지금 1 넣으면 0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무슨 식을 4차 식을 마치 뭐랑 뭐의 곱으로 1차와 3차의 곱으로 이렇게 해주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처럼 하면 되죠. 또 1 넣으면 0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근, 그러니까 중근 하나를 갖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4차 방정식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다른 여타 방정식처럼 푸는 거예요. 다른 고차 방정식처럼 x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0이 되는지를 찾아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 알려줬죠. 첫 번째 거울처럼 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요렇게 푸는 거 혹은 요걸로 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에 실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4차 함수가 2차 함수처럼 똑같이 생기거나 w 모양인데 여기 있는 x축과 안 만나면 근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2번은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 1번 자체가 제약 조건이 양쪽 끝에 있는 것끼리 서로 뭐가 같아야 돼요?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얘도 독특한 경우에만 쓸 수 있죠. 1번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차 방정식과 4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예, 지금 현재로선 시간 낭비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독특하게 뭐다? 얘는 치환, 얘는 x 세제곱과 x가 없기 때문에 x 제곱을 라지 x라고, 이거 헷갈려요. 나중에 헷갈려. a라고 취급을 해주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은 a 제곱 빼기 2ka 플러스 2k 제곱 빼기 4. 자,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2k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될 것 같죠? 자, 그럼 안타깝게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뭘로 파악을 해야 되느냐? 어찌됐든 간에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A가 원래 누구였어요? 누구를 A로 치환했어요? X제곱을 A로 치환을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실근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실근이 뭐예요? 여기 지금 X제곱이 알파가 되거나 X제곱이 베타가 돼야 되는데, 자, 알파나 베타가 혹시라도 무엇보다 작게 되면 0보다 작게 되면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죠. 그러면 허근을 갖겠네요. 아하, 즉 여기 있는 친구 두 명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알파도 0, 베타도 0이 돼도 괜찮잖아요. 그쵸? 이렇구나.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지금 다시 A로 바꿔서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2K.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2K 제곱 빼기 4잖아요. 그쵸? 그런데 두 근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즉,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변에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서는 2K 제곱이 4보다 어떻다? 커야 된다. 자, 그럼 K 제곱이 무엇보다 커야 된다? 2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K가 무엇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인데, 지금 여기 보면 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얘네 둘의 공통범위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즉 K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될까? 이 친구 지금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거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A가 허근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X제곱이 허근을 갖는 거랑 똑같고,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어떤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실수를 제곱했더니 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이 친구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 썼을 때 짝수의 판별식 곱하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은 K 제곱 빼기 2K 제곱 플러스 4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 친구 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K 제곱이 되네요. 그럼 K 제곱이 4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다. 즉 K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지금 얘랑 또 누구? 얘네 둘의 공통범위가 얘라면서요. 그럼 둘 개의 또 공통범위를 구하면 K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자, 그래서 얘를 지금 푸는 방법을 몇 개 알려줬는데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x 3차항과 홀수항이 없을 때, 그러니까 1차항과 3차항이 개수가 0일 때 없을 때 무엇을 x제곱을 a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푼 건 총 두 개예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a에 대한 두 실근이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x제곱 입장에서 x 입장에서 실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4차 방정식이 있대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정수 k의 값이니까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루트 2는 1.4로 계산하시고, 루트 3은 1.7로 계산하시고, 루트 5는 2.2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럼 얘는 1.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유일한 정수가 뭐예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네 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진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지금 실근의 크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화를 할게요. 첫 번째, x 세제곱과 x, 즉 차수가 홀수인 게 없는 경우, 즉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꼴인 경우, 자, 실근만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 지금 이 상황에서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했을 때 보통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치환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요로 돌아오는 걸 간혹가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알파벳 대문자 a를 쓰는 거고, a제곱 플러스 ba 플러스 c는 0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두 실근으로, 이때 여기에 있는 두 실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실근만 갖는다면. 요거 두 개. 쌤, 이거 뭐였더라? 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요거 활용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서로 다른 실근만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 서로 다른 요 실근 두 개가 0보다 커야 돼요. 부호가. 그리고 요거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더했을 때 부호가 0보다 크고 곱했을 때 부호도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요 지식을 갖고 들어가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다. 그럼 판별식 써요. 4a 제곱 빼기 36a 플러스 81. 그 다음에 짝판 아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하면 4a 제곱 빼기 36a 더하기 75, 65가 되겠네요. 6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5, 13인가요? 자, 그러면 2a 26, 10, 36 다행히 되네요. 2a 빼기 5, 그 다음에 2a 빼기 13이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그럼 a가 2분의 13보다 크거나 혹은 a가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썼을 때. 자, 그리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요걸로 안 바꿔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방금 판별식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얼마로 나와요? 네, 양수로 나오네요. 그럼 두 근의 합인 부호 신경 써서 2a 빼기 9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a가 2분의 9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인 경우랑 두 근이 존재하게 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A 값은 2분의 13보다 어떻다 크다 인데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A 빼기 물음표 A 빼기 물음표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물음표와 쌍물음표가 서로 0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원래 A가 누구예요? X제곱이잖아요. 둘 다. 그쵸? 자 그럼 X제곱이 물음표가 되고 X제곱이 쌍물음표가 된다면 X는 풀마 물음표 루트고 X는 풀마 루트 물음표 쌍물음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에다가 대충 한 여기 있죠.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한 2랑 3 루트 2랑 루트 3 집어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2 루트 3이라고 하면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으로 작은 건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은 루트 2, 그 다음 루트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네 둘이 부호만 다르고 얘네 둘이 부호만 다르네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로 해도 되겠죠. 그쵸? 왜? 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쌍쌍이라고. 자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뭐래요? 5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또 지워야 되네. 지울게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알파 제곱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x 제곱이 알파 제곱이고 x 제곱이 이제 베타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라고요? 5라고요.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해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그러면 x 제곱의 개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라고요. 자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9네요. 얘네들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럼 9야 너 넘어가봐. 그럼 마이너스 9니까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2a가 마이너스 14니까 a는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 풀 때 사실 선생님이었다면 얘 안 구했을 것 같아요. 바로 얘를 알고 있으니까. 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풀마 a, x가 풀마 베타를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캐치해냈을 거고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주면 분배 법칙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걸 구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모든 4차 방정식이 요런 쌍의 해를 갖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3차항과 1차항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선생님은 안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외우고 싶으면 외우는 게 낫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뭐라고 외워야 된다?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4차 방정식이 3차항과 1차항의 개수가 없을 때로 외워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울게요. 마지막 요 앞에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가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미지수로 뒀을 때 내가 어떤 걸 미지수로 뒀는지 반드시 네모칸 쳐가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TT
되면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2 더하기 3은 0이잖아요. 그쵸? 그럼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 그럼 t 플러스 3, t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너 다시 들어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선 판별식을 써봐요. k제곱 빼기 12, k제곱 빼기 20. 자, 왜 쌤이 다짜고짜 판별식을 때렸을까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 그럼 둘 중에서 하나가 실근을 가지면 하나는 허근을 가져야 되고, 둘 중에서 하나가 허근을 가지면 둘 중에서 하나는 실근을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아니잖아요. 그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중근도 되기 때문에 등호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k제곱이 12보다 크고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20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근데 얘 보세요. k제곱이 12보다 작고 2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자, 그러면 얘네요. 자, 그러면 k제곱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의 범위는 루트 1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0보다는 작거나, 혹은 k는 마이너스 루트 12보다는 작고 루트 20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루트 2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자연수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수인데 루트만 나와 있네. 몰라? 그러면 루트 2 얼마? 아니, 2는 루트 4, 3은 루트 9, 4는 루트 16, 5는 루트 25 이렇게 적고, 루트 16인 4가 요 안에 포함이 되네. 그러면 자연수 k의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여러분들이 뭘 t로 줬는지 치환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곱을 풀면 당연히 풀마가 붙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자주 놓치거든요. 선생님도 종종 놓칠 때가 있을 만큼 너무 간과하기 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거까지람도 넣어 놓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 테니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해를 해보시고, 4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설명 끝.